전주 톡톡 9번째 시간이고요. 전주가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섹션인데 6개의 시청원 분들님, 강기루 배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개 밤이 올해 코리안 시네마 섹션 상영작이라서 오늘 첫 상영을 앞두고 먼저 오시게 됐는데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영화 못 보고 있죠? 네.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얘기를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잘 나오네요. 일단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저희 시작할까요? 전주와는 뭐 두 분은 워낙 인연도 많으시고 단골 손님이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올해 전주를 찾은 소감도 같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5시 40분? 영화가 5시 40분인데요. 5시 반에 봐주셨으면 싶고요. 저희 배우들도 아직 못 봤습니다. 급하게 와서 하느라 조금은 미안한 상태지만 그래도 많이 찾으셔가지고 봐주실 수 있는데 3월달, 2월달에 전주에서 초청 된다는 소리도 있을 때 라는 생각을 기쁨보다는 이런 생각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많이 봐주십시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틀 전에 전주 톡톡을 할 때는 막 여기 도착한 시간이었어가지고 이제 전주를 잘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지금 너무 즐기고 있어서 아침이 힘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전주 톡톡 시간표 전체를 받고 물론 이 즐기고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야기 나눌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6개의 밤이라는 작품이고요. 추천한 감독님이 전주 또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전주 초청작으로 인연이 정말 많으시고 이번 작품으로도 전주를 찾게 되셨는데요. 이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6개의 밤이라는 제목에서 각자 떠올리시는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실 것도 같아서 어떤 영화인지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감독님께서 해주시고 강기루 배우님 캐릭터도 배우님께서 소개를 일단 해주시면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좀 들려주시죠. 네, 뉴욕 인천발 뉴욕 행이죠.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비행기가 일시보호장으로 부산에 착륙해가지고 레이오버 호텔에서 하룻밤 동안 겪는 이야기고요. 세 커플 6명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이제 현재 거짓말이죠. 규영. 현재는 신랑감. 예. 네. 두 번째 에피소드에 새 신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캐릭터 얘기를 잠깐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얘기해 주실까요? 귀한 캐릭터에 대해서? 네. 영화상에서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고요. 네, 세 에피소드가 같은 날에 일어나는 이야기의 그 이야기 구조고 규영이라는 인물은 부모님을 만나러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고 지원이와 예비 부부죠. 잠깐 레이오버로 호텔에 머무는 동안 어디까지 얘기해서 어떤 그 결혼을 앞둔 시기에 있을 수 있는 갈등으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인물입니다. 6개의 밤이라는 게 6개의 인물이 겪는 각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명씩 말하자면 3 커플의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막 만난
연인도 아니고 뭐 친구도 아니고 이제 막 그 비행기 안에서 인연이 시작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갈등을 그리는 이야기이고, 세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모녀의 이야기예요. 그 모녀도 어떤 사정으로 뉴욕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세 커플 6명의 이야기가 6개의 밤이라는 작품 안에서 펼쳐집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뭔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작품일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야기는 영화의 제작사 대표는 김기현 대표가 쓴 거예요. 이제 김기현 대표님은 아카데미 연출과를 나오신 분인데요. 제가 이 매치컷이라는 회사에서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제 파도를 걷는 소년 영화를 매치컷에서 만들었던 제 시나리오였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 대표님이 시나리오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가져오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얘기들이기도 하고 해서 계속 그 김기현 대표와 그 와이프분이죠, 정유미 감독님, 애니메이션님이신데요, 같이 시나리오를 쓰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걸 보고 이제 새롭게 각색을 해서, 근데 이야기도 제가 맨 처음 초월을 받았을 때는 너무 세련된 이야기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별지 얘기인데요. 존스 홉킨스의 대학교 나오고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이런 것들은 제가 평상시에는 생각 못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고 난 다음에 좀 제 결대로 각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쓴 작품을 연출할 때와 누군가가 아이디어에서 씨앗을 가지고 좀 불린 이야기를 연출할 때는 어떤 쪽이 조금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세요? 이게 또 연출가의 스타일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뭐 얘기마다도 다를 수 있겠지만 고통스럽기는 제가 쓴 시나리오가 하는 게 좀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쓴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거의 100% 제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를 표현을 하더라도 좀 더 걱정하게 된다 그래야 될까? 이게 내가 표현하는 수위가 이 정도여야 되는데 생각했던 게 이 정도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남이 준, 그러니까 제 각색만 하게 될 시나리오는 약간 떨어져서 연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이 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쉽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더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더 좋아하는 영화들하고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기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색을 할 때는 지금 완전 바꾸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아니면 조금 바뀌거나 뭐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빠졌거나 이런 에피소드 사연도 있나요? 네,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캐릭터 변화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수정이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 규영이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 수정이가 누구죠? 네. 맨 처음 이제 그 젊은 남녀 커플이에요. 이제 흔히 속된 말로 원나잇 스탠드라고 하잖아요. 비행기에서 만나서 이제 서로에게 관심을 보내고 헤어지는 커플인데, 맨 처음에 수정이 캐릭터는 뭐랄까, 뉴욕을 공부하러 가는 그런 스타일의 캐릭터였는데요. 제가 손을 보면서 약간 고수족처럼 꿨어요. 그런 부분들,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 좀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최창원 감독의 스타일로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팅 자체가 물론 프로덕션이야 늘 모든 영화가 복잡하긴 하지만 좀 간결한 세팅이라는 인상을 줘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레이오버가 된 사람들이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그날 밤에 벌어지는 이야기 때문에 뭐 시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펼쳐지는 이야기도 아니고 공간 세팅 자체도 굉장히 간결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특히 규영 커플 같은 경우는 수영장과 방 안에서만 계속 벌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 이거 굉장히 회차도 짧을 것 같고 뭔가 간결한 프로덕션 현장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강기호 배우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실제로 촬영을 9회차를 했고 감독님 늘 9회차예요. 그렇게 정하고 찍는 건 아닌데 9회차가 만들어지는.
9회차 촬영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건물에 그 한 호텔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동도 별로 없었고 비행기 씬을 찍기 위해서만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야외 씬들도 그 해운대 호텔 근처에서 촬영을 했던 것 같고 네, 간결했어요.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도 근처였고 그 호텔 단지에 있는 그래서 네 그렇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부산영화제 기간에 가면 많이 묵게 되는 호텔과 뭐 근처 돌아다니게 되는 장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될 텐데 회차마다,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들마다 좀 형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식도 다르고 인물들의 대화를 다루는 방식도 조금 다른데 두 번째 강기로 배우가 출연하시는 그리고 김시은 배우가 지원을 연기하는 그 규현과 지원의 대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사람을 한 번에 카메라에 담는 장면이 말싸움이 시작되고 나서는 별로 없어요. 카메라가 계속 이렇게 좀 이동하면서 서서히 줄 사이를 오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장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길기도 하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식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둘러싼 구성상의 고민들이 좀 궁금해요. 제가 찍을 때 콘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콘티가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배우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규현 커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갔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아마 현장에서 리허설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리허설을 먼저 하고 김수윤 배우도 그렇고 강기 배우도 그렇지만 이제 리허설을 너무 진짜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스탑을 시켰나? 다 끝까지 봤나?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건 원테이크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촬영 감독님한테 가더니 왜 나는 안 찍냐라고 할 때 아니 그냥 네 의식이 그대로 펜을 해. 늦건 말건 생각하지 말고 배우 연기를 보고 펜을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해놓고 아마 이게 첫 번째가 두 번째 테이크에 오케이가 나가지고 전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격렬하게 어떤 감정들이 펼쳐져가지고 저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싶은데 아마 그 현장 안에서 방이 조그만데 스태프들 나온 것 같아요. 열기가 가득 찼던 것 같아요. 당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두 사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모니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서는 오케이가 나왔고 이 두 번째 나온 연기들은 나중에 편집할 때 봐야 되겠다라고 그때 마침 옆에 김기현 대표 제작사 대표가 아니라 시나리오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 헤드폰과 이제 제 연출 노트를 느끼고 저는 그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를 피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배우들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의 작업에 조금씩 아쉬움이 남는 마음도 이해를 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어떤 김시은 배우와 논의를 하셨긴 한 번 더 하고 싶다라는 결정을 배우들이 하신 거 같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같이 호흡을 나누는 배우가 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왕하는 김에 어차피 오케이 컷이 났으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들을 보완하면서 테이크를 이용하는데 대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연기를 하게 되면 연기가 그렇게 쏙 좋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보통 오케이가 나왔는데 한 번 더 가는 경우는 대개가 그냥 자기의 아쉬움을 덜기 위한 테이크 정도, 진짜 쓰는 테이크라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서 아마 그 두 번째 테이크를 쓰신 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쉬움을 아지레이가 피어올랐거든요. 열기가 너무 나니까. 네.
그 첫 번째 에피소드와 세 번째 에피소드는 조금 형태도 다르고 뭐 카메라 움직임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 뭐 아직 못 보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좀 다르게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왜냐면 각각의 작품의 느낌이 정말 좀 달랐거든요. 네, 첫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로의 이제 느낌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두 사람의 시선을 되게 교묘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컷들도 많이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원 테이크로 간다는 생각은 있었고요. 첫 번째 테이크는 씬도 좀 더 있어가지고 편집상에서는 빠졌지만 거의 카페에서 얘기할 때는 아이라이트만 주고 눈만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마지막에 이제 모녀 커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 걸 바래가지고 계속 투샷 위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어떤 차이들이 이야기와 구성에 좀 변화가 있는지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는 거의 9회차다라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지금 재미있게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 프로덕션의 운영상으로 9회차가 늘 적당한가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정말 결과인가요? 저는 항상 회차가 많아지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버짓과 시간과 프로덕션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나누다 보니까 이게 거의 9회차, 9회차 한 10회차 정도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의도치 않은 의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두 분은 뭐 팬들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작업을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이건 제 짐작이지만 각본을 보기 전에 그냥 같이 하자라는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을 것 같은 사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정식으로 제안을 받고 캐스팅을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기획 단계부터 하기로 얘기가 됐나요? 이 작품은 뭐 글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의를 받은 것 같아요. 정식으로 글이 딱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을 촬영하면서 그 식물카페 원정까지 그 촬영 중에 캐스팅이 대표님 김기현 대표님께서 그 제의를 해주셨고 네 이거는 사전에 캐스팅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어떤 점에서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배우인지도 뭐 대략 짐작이 가지만 감독 입장에서 어떤 점에서 굉장히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게 왜 감독은 늘 강기로를 편애하는가 라는 생각이 영화를 볼 때마다 들긴 하거든요. 네, 실제로는 뭐 편애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이상하게 강기로 배우 먼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고 그 이유가 저는 이제 뭐 모든 배우님들이 그렇겠지만 강기로 배우는 저한테 질문이 별로 없어요. 예, 제가 귀찮은 걸 상당히 싫어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요. 맨 처음에는 좀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물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그 파도를 걷는 소년의 갑보 역할이었는데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되게 모르겠어요. 강기로 배우가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찰떡같이 딱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기를 평소에 하는 거는 저희가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을 때는 그냥 평상시에 하는 얘기를 하고요. 시나리오 쭉 이런 얘기야 한번 봐줘 하고 며칠부터 촬영이야 하고 현장에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배우님들의 리허설이나 이제 동선을 보고 거의 카메라를 세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딱 제가 원하는 거리만 가서 서 있기도 하고요. 예, 딱 제가 원하는 만큼 이제 시선을 주기도 하고 그게 참 편안합니다 저는. 강기로 배우는 다른 현장에서도 질문이 별로 없으세요? 아니면 수채화 감독 현장에서만? 대체로 질문이 없는데 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래서 다 궁금증이 해결되는 부분들을 굳이 물어보지 않는 편이고 저도 뭔가 막힘이 있거나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은 당연히 질문을 드리고 차창 감독님이랑 작업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도를 걷는 소년으로 처음으로 같이 작업을 했는데 같이 해보니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만드시는지 뭘 원하는 건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작품에 그런 느낌일까 하고 같이 작업을 해보니 또 호흡이 잘 맞길래
그렇게 한 작품 한 작품 이제 쌓여가다 보니까 편애 그다음에 뭐 편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최찬원 감독과 작업을 할 때만 생기는 재미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드는 게 지금 작품이랑 앞에서 언급된 작품들은 연출가와 배우로 만난 거지만 또 희수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촬영 감독과 배우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영화를 연출하실 때보다는 왠지 조금 더 정확한 뭐 콘티든 앵글이든 좀 제시가 있을 것 같고 연출가나 촬영 감독의 포지션이 달라지면서 작업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같이 작업하실 때 느끼시는 좀 영화적인 재미 혹은 신뢰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좀 뭐랄까 기대치 않은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영화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고 집중하고 열을 올려서 촬영에 뭔가 예민하게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면서도 되게 뭐랄까 에너지 암비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캐주얼하게 촬영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면에서 감독님과 작업을 할 때는 이 작품에 대한 얘기들은 뭐 식사할 때나 이동 중에나 이럴 때 캐주얼하게 작업을 하고 촬영할 때는 그냥 연기를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 더 좋은 점은 또 편해 하는 거는 그 감독님이 촬영 다닐 때 현장 로케이션마다의 맛집을 깨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뭔가 연기를 하러 왔다기보다는 영화를 함께 촬영하러 왔다의 느낌이 크죠. 지방에서 촬영들을 하게 되고 여행 온 기분이 한번 들고 촬영하러 내려갈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즐거워서 늘 함께 하게 되는 원인이 좀 큰 거지 않을까 싶고 촬영 감독으로 만나고 연출로 만난 작품은 6작품이거든요. 같이 작품을 한 게. 아무래도 연출로 만날 때보다 촬영 감독님으로 만날 때가 좀 더 그 슛과 슛 사이에 사소한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서 더 캐주얼한 것 같기는 해요. 있을 때도 그래요. 오히려 더 캐주얼하다고요? 네. 감독들이 보통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촬영할 때는 좀 더 연출할 때도 좀 고통스럽거든요. 아무래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니까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강기루 배우를 찍을 때는 바로 카메라 앞에 있거나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때 많은 얘기를 해요. 뭐 만약에 감독과 싸웠다 그러면서 괜찮으세요? 마이크 가리고 하고 뭐 너무나 보고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편의 작품이든 아니면 작업이든 함께 시간을 좀 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좀 캐치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항상 먼저 들더라고요. 그게 아주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닐 수도 있지만 감각적으로 좀 캐치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굳이 이 단어를 쓰자면 각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동지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편의 작업을 두 분이 함께 하면서 느껴지는 서로의 변화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이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아직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크게 보면 제가 느끼는 건 한결같으신 느낌이 있어요. 예, 뭔가 늘 제가 감독님 얘기할 때 표현하는 단어지만 그 로맨티스트시고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소년 같은 느낌도 있고 항상 이야기가 뭔가 가득한 사람처럼 감독님은 입으로 어떤 이야기나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빨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한결같으시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 영화를 찍을 때 재작년에 7월, 9월, 11월 두 달 텀으로 세 영화를 촬영했거든요. 이게 일본으로 촬영된 영화고 두 번째가 숨어드는 산, 세 번째가 식물카페 운동이었는데 그때 제작이 진행되기 전만 해도 감독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이렇게 영화를 많이 찍을 수 있다니 이렇게 살고 싶다 평생. 근데 이제 세 번째 식물카페 원정을 또 촬영하러 내려갔을 때 감독님도 행복하세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아주 질려하시면서 너무 이제 고통스럽죠. 2달에 한 편씩 촬영을 하니까 그런 변화라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첫 번째 끝나고 두 번째까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수모드론상 할 때는 캐릭터가 계속 생각나고 해가지고 숙소도 가서 왜 면벽수련이라고 그러죠. 이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캐릭터를 분리하는 예. 그래서 다시는 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도 괜찮았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작업의 순서로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신혼 카페 운전은 어쨌든 보는 사람한테는 좀 치유를 줘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점점 고되고 고통 속으로 가는 과정에 영화의 순서는 조금 반대로 가기도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작업의 순서를 생각해보니 두 분의 작업 서로에게 가졌던 첫인상이 대체 어떨까? 그러니까 그 파도치는 소년에서의 역할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 사람을 겪으면 겪을수록 조금 다른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 서로에게 받은 첫인상이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두 분 기억하세요?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 기억이 안 저는 기억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2017년 대구 단편 영화제였는데 제가 명태라는 단편으로 이용배 감독과 대구를 내려갔어요. 근데 개막식 때부터는 못 가고 영화제 중간에 뭐 티프리 행사로 이제 바로 참여를 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영화제가 어떻고 뭐 영화인들이 모여서 뭐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어요. 발을 아예 처음 들일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가 있고 막 같이 회식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낯설고 앉아 있는데 딱 봐도 영화제를 진행하는 사람들 같은 뭔가 복장이나 목걸이들을 차시고 서 있는데 단발머리 한 분이 계셨거든요. 덩치가 되게 크시고 나이가 계신 분들에 비해서 좀 있으신 것 같고 단발머리고 독특하다. 역시 이 영화판은 마이너한 판인가? 되게 독특하다. 신기해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인지 몰랐죠. 심지어 그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 맞나요? 네, 장이시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모르고 자봉단 같은 정도였어요. 독특하다. 나이가 있으신 분이 왜 뭔가 현업이 없을까? 왜 자본을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화 이제 GV를 하고 영화제를 이제 있다가 먼저 오셔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명태를 너무 잘 봤다. 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때 이제 처음 인사를 나눴고 그 해 겨울에 감독님 제주 집에 제가 여행으로 가서 좀 친해졌고 그러고 그 다음에 파도를 걷는 소년 갖고 제의를 주셔서 촬영을 가게 됐죠. 그때 첫인상이죠. 예, 처음 산에서 만난 사진은 저는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랬다고 하니까 그랬구나. 제가 단발머리였어요. 예, 그 단발머리 사진이 친구들 사이에 좀 돌고 있는데 애홍이라는 별명이 생겨가지고 예, 저 그때 그 화면 속에서 강기루 배우가 너무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마스크가 없다 그래야 하나? 아무튼 그런 역할을 그렇게 멋있게 하는 배우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물론 명태에서 역할이 멋있는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연기자로 봤을 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항상 그 흔히 말하는 조선족 배우가 꼭 필요한데 한 분 정도는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기루 배우를 본 거죠. 몇 번 얘기했지만 실제로 저는 조선족인 줄 알았었거든요. 예, 사투리를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꼭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형태로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더라도 같이 작업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서로 뭐 이런 거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사담으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에게서 떠올리는 어떤 형태나 뭐 아이디어가 있기도 하니까요. 혹시 두 분은 그런 게 있으세요? 같이 이런 거 작업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캐릭터를 한번 맡겨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보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라고 뭐 얘기를 하셨거나 혹은 각자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있으세요? 작년 겨울에 재밌는 얘기가 또 올라와가지고요. 기로한테 잠깐, 기로한테 잠깐 얘기했었는데 바로 보니까 저희번에 출연한 남자 배우님들 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패밀리로 읽어가지고 되게 진한 그 액션 누아르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로 배우는 이제 둘째 역할인데 실질적인 이제 조직의 리더 같은 느낌으로 하고 이제 어울려. 예, 거기 광민규도 있고 김우겸도 있고 또 누구 있지? 이한주도 있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림 그려지네요. 왠지 이한주 배우가 맞이일 것 같고 광민규 씨가 외부와의 어떤 접선을 담당하는 캐릭터일 것 같고 우경 씨는 뭔가 그 안에서 비극적인 무언가를 맞이하는 상황이어서 나머지 셋이 막 불타오르게 만드는 무언가일 것 같기도 하고 재밌겠네요, 얘기가. 기려 배우는 혹시 어떤 상상해보고 계세요? 저는 감독님이랑 무성 영화를 좀 촬영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이미지적인 영화를 되게 뭔가 그림 같은 회화 같은 이미지적인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되게 낯선 풍경에 해외로 나가서 촬영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안 그래도 이게 레이오버가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뉴욕으로 가는 상황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엔진 결함으로 인한 그 레이오버를 포함한 정말 아무런 제약이 없이 어딘가로 여행하는 상상을 찍으면서 되게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그런 제약 없이 어딘가를 탁 갈 수 있다면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는 두 분 어디예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가고 싶은 데는 마음껏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가요? 달 이런 데. 달이요? 예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저는 이탈리아 가고 싶어요. 이탈리아의 알프스, 돌로미티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딱 뭔가 가볼까 하는 시기에 코로나가 생겨서 제가 아직 마음에 품고 있는 곳인데 거기 가고 싶어요. 왜 거기 가고 싶으세요? 예전에 폴란드 작곡판에 모르스키에 오코라는 산중 호수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만화 속에 나오는 것만 같고 카메라에 아무리 담아도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고 이런 데가 지구상에 있었구나.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곳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갖고 돌아왔는데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 받은 사진을 한 장을 봤어요. 그게 알프스인데 이탈리아 알프스였어요. 그래서 여기 꼭 가봐야겠다 생각했던 궁금하네요. 당장 지금 사진 약간 찾아보고 싶은 기분인데 이런 날씨 이탈리아 가면 진짜 너무너무 좋을 텐데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좋겠네요. 감독님은 만약에 영화와 상관없이 어딘가로 그냥 혼자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뭐 친구들과 같이 가도 상관없고 어딘가로 지금 제일 가고 싶으세요? 지금 그냥 생각나는 건 탕헤르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영화하고 상관 있는 것 같아요. 저 첩봉을 보고 좋아하니까 스파이들의 도시 탕헤르 그 스페인 바로 밑에 뭐죠 영화에서 늘 총격전이 벌어지는 장소가 나라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모로코 탕헤르를 가고 싶었고요. 아이슬란드 가고 싶고 뭐 요트 타고 세길도 타고 싶고 너무 많은 생각이 나네요. 두 분은 뭐 탕헤르는 좀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의 도심의 어떤 대도시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벗어난 어딘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점도 굉장히 닮아 있네요. 작품으로 계속 관객들 만나고 계시고 강기로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강기로 배우의 활약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제는 우리가 독립영화 안에만 가둘 수 없는 배우가 점점 돼가고 있는데 약간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치는 배우가 됐다고 해야 될까? 몇 년 사이에 이런 인상을
확실하게 주는 배우이기도 하죠. 근데 배우에게 뭐 사실 상업영화 현장, 독립영화 현장을 막 칼같이 구분하는 무언가는 존재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독립영화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자유로움 같은 것들은 배우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강기루에게 독립영화 현장이란 지금은 딱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내일 되면 변할 수도 있고 내년에 또 변할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큰 규모의 상업 작품들을 줄줄이 촬영을 하다가 오랜만에 단편을 촬영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다시 뭔가 오랜만에 작은 현장에 갈 때 어떨지 궁금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촬영 첫날. 아, 내가 변했나? 내가 너무 머리가 컸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 현장이 힘들었어요. 그 현장, 그날 모두가 비 오고 비가 오는데 눈이 와야 되고 영화에서 그리고 역시나 늘 반복해서 느꼈던 것처럼 그 촬영 마지막 현장 마지막 날 촬영이 끝나갈 무렵에 아 좋다 계속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어졌고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사람이 많은 걸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현장에 너무 사람이 많고 그러면 오히려 제 시야도 좁아지고 사람들이 적으면 좀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대화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하고 그래서 독립영화 작은 규모의 영화는 되게 저한테 어떤 친정 같은 느낌이죠. 이런 작업들을 베이스로 해왔으니까 늘 뭐 언제가 됐건 뭐 몇 년이 흐르건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떠나보내려고 했더니 떠나보낼 수가 없게 됐네요. 꾸준히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더 많은 영화들로 두 분이 같이 하시는 작업들도 좋고 아니면 각자 활약하신 작품들도 좋고 뭐 지겨워하지 마시고 또 초청이 되더라도 여러 편의 작품을 보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눈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루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그 3년 만이잖아요.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무관객이었거나 무관객이 가까운 영화제였고 영화를 가지고 영화제에 참여하는 게스트로서도 뭔가 위생장갑을 끼고 들어간다든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아직 이제 저희 영화 오늘 첫 상영이라 꽉 찬 객석에서의 크레딧을 맞이하는 그 설레임이 저는 굉장히 크게 기분 좋음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이제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이는데 저뿐만 아니라 관객 여러분들도 그 설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꽉 찬 관객 속에서 영화를 본다는 거지. 그래서 영화들 뭐 저보다 영화 더 많이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객분들이. 영화제는 보석 같은 영화를 찾아내는 자리니까 마음껏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좀 아쉬운데요. 작년 재작년에 표를 구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예, 올해는 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 어제 저희 이제 영화 뒷풀이를 했었는데 나오면서 그렇게 반가울 수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같이 담배를 피다거나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 와 이게 얼마나 풍경이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친한 스태프들 배우를 만났을 때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거리에 서가지고 그래 밥이나 먹자고 헤어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들 모여서 한 잔씩 하고 얘기하고 늦게까지 밥 먹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재미가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많이 보시고요. 저희 영화도 많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재작년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숨어드는 산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예,
열심히 후반 작업 중에 있는데요. 그게 나오면 또 다시 여러분들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그대로 오늘 상영으로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5월 1일 오늘 첫 상영이 있고 5월 2일과 5월 5일 6개 밤이 상영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오늘 보시지 못한 분들은 꼭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기